총 시나리오 4개 중에 세 번째에 해당되는 공지, 영어로 표시를 했죠. 공지라는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공지받보였어요. 이게 약자인데 공유하고 지메일로 들어가서 받는 사람 선택하고 보내기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라는 뜻으로 공지받보라고 했는데 그것을 영어로 공지라고 일단 메모를 했고요. 이 시나리오의 핵심은 이제는 터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에어테이블에서 어떤 버튼을 눌러서 영상을 업로드한다든가 이런 중간에 멈추는 행위가 일절 없이 한 번 시작을 하면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하는 모든 행위가 전부 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원스톱에 끝난다가 핵심이에요. 저희가 첫 번째 타로 카드를 만들고 두 번째에서 유튜브 영상을 요약해서 어떤 특정 채널의 그 영상을 만들고 그리고 만들어진 영상은 저희가 확인을 했었죠. 왜 확인을 하냐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고 요 내용을 올려도 되나 안 되나 이런 것도 스스로 판단을 한 다음에 괜찮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비로소 업로드를 해서 마무리를 짓는 그 또한 역시 거의 100%에 가까운 자동화이긴 하죠. 하지만 이제는 그와 같은 검토 작업 없이 일단 본인이 선택해서 이것을 내가 요약을 한 영상으로 올리고 싶다라고 마음먹은 순간 그 순간 시작을 하면 끝까지 업로드의 모든 상황까지 다 한 번에 끝나는 그런 형태의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시나리오는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 시나리오에도 그랬듯이 크게 그 틀의 흐름의 변화는 없지만 맨 앞부분이죠. 이제 이 영상, 즉 유튜브를 저희가 서핑을 하다가 이 내용은 정말 요약해서 내 채널에 올리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영상을 선택하고 웹후킹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채널의 정보들을 저희가 취합해서 에어테이블에서 선별적으로 시작을 했었죠. 이번에는 그냥 서핑을 하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영상이 나타났다. 그렇게 됐을 때 바로 시나리오를 게시할 수 있다가 아주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처음에는 시나리오를 가동을 하겠죠. 이것은 기존의 커스텀 웹북이 아니라 이메일 웹북으로 내가 필요할 때 액티베이트를 그 유튜브 채널을 보는 상황에서 바로 할 수 있다는 개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공유하는 URL을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했듯이 에피 파일을 통해 가지고 변환을 하고요. 자막을 추출하고 자막 데이터를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쇼츠 스크립트랑 제목을 만드는 것도 동일하고요. 이 스크립트를 영상의 개수만큼 또 적절하게 분할을 할 겁니다. 다음에 헤이젠과 같은 아바타를 영상을 또 만들 거고요. 클린이나 훈이유한 AI 배경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각각 조합되어 만들어진 레고 블럭과 같은 영상 조각들을 모아서 제이슨 투 비디오에다가 최종 영상을 만들어라라고 명령을 던질 것이고 그것이 만들어진과 동시에 업로드가 되면서 시나리오가 완성되게 됩니다. 이 시나리오는 그야말로 100% 자동화에 해당이 되고요. 이와 같은 형태의 유사 시나리오를 제공하는 회사나 개인이 없어요. 이거 꼭 숙지하시고 이 세 번째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습득하시는 순간 어떠한 컨텐츠도 내가 원하는 형태로 조합하고 요약해서 원하는 영상을 만들어 바로바로 자기 채널에 좋은 정보만을 가득 채우실 수 있는 내공과 실력을 겸비하게 될 겁니다. 그럼 자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자신이 이렇게 서핑을 하죠. 서핑을 하다가 이 내용은 되게 궁금한 내용이네 라고 하는 거를 탭을 꾹 해요. 그리고 공유 버튼을 누르고 지메일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지메일에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받는 웹북을 선택을 하고요. 이제 보내기 버튼을 누름으로써 모든 절차가 완성이 됩니다. 모듈 1번 메일 훅을 설정합니다. 메일 훅을 사용하는 이유는 시그널을 발생을 외부에 했을 때 그 시그널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부터 이 시나리오를 액티베이트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메일 훅이라고 써볼게요. 커스텀 메일 훅 나오죠? 저희가 지금까지는 커스텀 웹훅을 썼는데 커스텀 메일 훅은 처음 사용하는 것 같네요. 여기에서도 새로운 이름을 할게요. 세이브를 하고요. 이때 중요한 거는 이전과 동일하게 어드레스를 복사를 해두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구조인식이 필요했었죠. 이 내용은 저희가 앞단에서 지메일을 통해서
받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메일을 지메일을 통해 보냈었거든요. 그 받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만들었을 때 그 이메일 주소를 지금 여기서 확보한 요 주소를 인식시켜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지메일이 열리고 그 다음에 연락처 만들기를 해야 되겠죠? 성에다가 다시라고 쓰고요. 이름에는 사람 new라고 쓸게요. 저희가 새로 만드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메일에 아까 이메일 웹북에서 확보한 그것을 페이스트를 해줍니다. 저장을 할게요. 새로운 연락처가 만들어졌다고 좌측 하단에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런디스 모듈을 하고요. 저렇게 되면 기다리게 되는 거죠. 저 내용은 제가 폰에서 메일을 보내는 걸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러면 유튜브를 보다가 볼까요? 이와 같은 대로 해볼까요? 공유 버튼 지메일을 선택하고요. 아까 받는 사람 2라고 했죠? 사람 new라고 했네요. 여기 나와 있죠? 선택하고 보내기를 해볼게요. 네, 보내졌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제가 보내자마자 구조인식이 됐어요. 그러면 이때 유튜브의 제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첫 번째 모듈을 완성했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두 번째 모듈 오픈AI에서 URL을 변환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메일 훅을 통해 가지고 시그널을 받았죠. 이 시그널은 유튜브를 서핑하는 과정에서 보게 된 유튜브 컨텐츠죠. 그 컨텐츠에는 공유해서 나오는 URL을 포함시켜서 저희에게 보내주게 되는데 이때 이 공유하기 기능을 통해 얻은 URL은 에피파이에서 바로 스크래핑하기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태의 URL이에요. 이 모듈은 공유 URL을 에피파이가 인식할 수 있는 유튜브의 와치가 포함된 형태의 URL, 그 형태의 URL로 변환하는 작업을 합니다. 오픈AI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Create a Completion 모듈을 사용하고요. 모델은 G4 미니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Add a Message는 타이프를 쳐야 되니까 저희가 그래서 가지고 올게요. 롤은 유저로 하고요. 내용을 보시면 유튜브 공유하기에서 얻은 저희가 메일 훅으로부터 받은 이 텍스트의 URL과 동일한 영상을 표시하는 와치가 있는 URL로 변환해서 달라. 그리고 답변은 사족 없이 해달라라고 요청을 함으로써 다음 단에 오게 될 에피파이에서 인식하기 쉬운 형태로 바로 전환을 하는 기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요. 이곳의 모듈의 이름은 URL 변환이라고 할게요. 세 번째 모듈은 두 번째 모듈 저희가 플라스틱 S에서도 했었던 것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유튜브 컨텐츠의 공유 URL을 바탕으로 해서 그 URL에 해당되는 컨텐츠의 자막 정보라든가 필요한 내용을 스크래핑 해오는 거죠. 저희가 이것을 크롤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했고 여기에서도 대략적으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에피파이를 선택하고요. 에피파이에서 5줄은 run on actor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커넥션은 옵션 상품을 통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그것 꼭 확인해 주시고요. 스토어에 있는 액터를 사용하는 형태가 됩니다. 액터는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왔었던 유튜브 스크레이프라고 나와 있죠. 인풋 제이스는 복잡한데 저희가 타자를 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전에 사용했던 거를 복사해서 가지고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때
앞단에서 만든 모듈 2번 URL 변화해서 얻은 리절트 값을 input JSON의 URL에 집어넣어 주시면 완성됩니다. 서치 키워드는 서머리로 했고요. 나머지는 본 값을 해주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모듈 4번에서부터는 에피 파일을 스크래퍼 해올 때 이 모듈을 한 번만 딱 실행시킴으로써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스크래핑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이 일정 시간 흘렀을 때 스크래핑이 잘 되냐 안 되냐를 계속적으로 노크를 해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메이크닷컴에서 템플릿으로 제공하고 있는 유튜브 컨텐츠를 긁어오거나 요약하는 내용에서도 보면 그대로 실행을 시키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루프를 돌면서 일정 시간 동안 에피파이에서 제공하는 요약된 자막 정보들이 이미 다 스크래핑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루프를 돌아서 시간을 좀 더 벌고 그 다음에 체크를 하는 방식으로 계속 순환을 시키는 그런 모듈을 만들어야 됩니다. 당연히 여기는 리피터가 사용이 되겠죠. 리피터를 쓰고요. 5번 정도 리피트를 하고 저장을 합니다. 모듈 5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에피파이에서 세 번째 모듈에서 저희가 컨텐츠를 스크래핑 해오고 그곳에 있는 자막 정보를 가져오고자 하는데, 이때 루프를 형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3번 모듈에 있는 내용이 다 긁어왔는지 아닌지를 꾸준히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에피파이를 사용하고 패치에서 그 내용이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get dataset 아이템을 사용하시고요. 동일한 커넥션을 쓰시면 되고, 데이터셋 아이디는 3번 모듈에서 디폴트 데이터셋 아이디가 있어요. 그걸 선택하면 되시고요. 다음 포맷은 JSON을 받고 리밋, 옵셋 전부 디폴트 값으로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데이터가 들어왔는지 확인을 하고, 있으면 패스를 해야 되지만 없을 경우에는 시간을 끌어야 되겠죠. 당연히 슬립 모듈을 사용합니다. 툴즈에 슬립이 있죠. 슬립은 3분 동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60을 곱해야 되니까요. 180초로 하고요. 그러면 3분이 되고 앞단에 리피터에서 5번을 했으니까 3, 5, 15분. 패치를 한번 해오는데 15분 정도의 시간이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보통 한번 어떤 유튜브 1시간 정도 분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한 5분이면은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었거든요. 15분 정도 주면 여유가 있고, 혹시라도 내부적인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늦어질 경우가 있으니까 이 정도 시간이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만일에 본인이 요약하고자 하는 유튜브 컨텐츠의 내용이 3시간, 4시간이면 당연히 이 180초를 더 늘리거나 아니면 리피터 부분에서 루프문을 5개가 아닌 10개로 늘린다거나 하는 그런 추가적인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저장을 하고요. 이번에는 당연히 5번과 6번 사이에 있는 이 필터를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5번째 에피파이 데이터셋 아이템에서 아이템에 어떤 값이 들어왔을 때인지 아니면 시간을 더 끌면서 데이터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를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토탈 넘버 오브 번들, 뭔가 자료값이 들어갔을 때 해당이 되겠죠. 요 값이 여기 보시면은 제가 사례를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요 숫자인데 0과 똑같거나 아니면 이 자막 정보가 없을 때, 그러니까 자막 정보가 없다라는 거는 데이터를 아직 다 긁어오지 못했다는 뜻이 되겠죠. 데이터를 다 긁어오지 못했으면 그 다음 슬립으로 가서 시간을 더 끌어라라는 형태가 되어야 되거든요. 토탈 넘버로 번들은 숫자에 해당이 되니까 당연히 이퀄 토로 해야 될 거고요. 0, 그 다음에 랭스를 해야 되겠죠. 자막이라는 건 아직 구조인식적이니까 이쪽에서 에피파이에서는 제공해 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값을 복사를 해올게요. 5번 이 에피파이에 있는 자막 정보를 봤을 때 이거의 길이 역시도 숫자이니까 둘 다 0일 경우, 자막도 0이고 그 데이터도 하나도 긁고 오지 않았다고 0, 두 개를 모두 만족할 때 저희가 아직은 추출을 다 못했다. 이 필터가 완성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지연하기를 통해서 에피파이에 스크래핑이 됐나 안 됐나를 계속 확인을 하다가 이 시간을 더 이상 끌지 않고 데이터가 들어왔다라고 판단되면 이쪽으로 시간 끌기로 넘어가지 않고 요 루프를 빠르게 개수, 즉 최대 5개를 채우면서 그 다음 단으로 넘어가서 시나리오가 시작되어야 되겠죠. 당연히 종료하는 애그리게이터를 써야 됩니다. 텍스트 애그리게이터를 써서 소스 모듈은 리피터가 되고요. 텍스트는 콤프라고 쓸게요. 요 뒤에 나오는 1은 뒷단에 모듈이 없기 때문에 나오니까 의미 없고요.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모듈은 에피파이에서 getDataSem 아이템을 한 번 더 하는 거죠. 한 번 더 한다는 의미는 앞에 루프를 통해서 에피파이에서 자막 정보나 필요한 정보를 얻어왔다는 뜻이에요. 얻어왔으면 루프를 빠져나오고 최종적으로 사용을 하면 되겠죠. getDataSet 아이템이에요. 데이터셋 아이디는 3번이죠. 디폴트 데이터셋 아이디를 선택을 하고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저장을 하고요. 아홉 번째 모듈은 오픈AI를 통해서 에피파이에서 확보된 자막 정보를 가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오픈AI에 read completion을 하고요. GPT, now, 미니를 할게요. 그 다음에 해볼게요. 시스템에다가 이와 같이 내용을 적어 넣습니다. 여기서 하얀색으로 복제가 되는 것은 앞에 한 번도 실행을 시키지 않아서 데이터가 들어가기 이전이라서 그래요. 서브타이틀에 SRT, 즉 자막 정보가 들어갔죠. 이 내용은 영상 자막 정보인데 자막 관련 스크립트, 뭐 타임스탬프라든가 마크다운이라든가 이런 것들 모두 삭제하고 자막의 내용만 모두 추출해서 다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적 없이 답변만 써달라고도 이야기했고요. 자막은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2048도 상관없지만은 최대치로 남겨두기 위해서 없애는 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이름은 자막 정보에서 문자열 넣을게요. 그리고 여덟 번째 에피파이와 아홉 번째 자막 정보에서 문자열 추출하는 이 모듈에서도 앞에 5번, 6번의 필터와 동일한 형태의 필터를 작성해 주는 것이 확실히 안전하겠죠. 물론 이 루프를 탈출했다는 의미는 자막이 들어가서 성공적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지만 맥시멈 시간을 지나서까지도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안 나오게 됐을 때는 이쪽 뒷단의 모듈들을 계속 통과하면 오류가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서 한 차례 더 걸러주시는 게 맞겠죠. 동일하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otal number of bundle 이것이 숫자니까요. 0이 아니어야 되겠죠, 이번엔? 0이 아니고 또한 이번에는 여기서 복사를 해와야 되겠네요. 이 자막의 정보가 들어가 있을 때여야 되겠죠? 자막의 정보가 0이 아닐 때, 즉 들어가 있어야 완성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열 번째 모듈은 오픈AI를 사용해서 이 지금 입력되어 들어오고 있는 유튜브 컨텐츠의 내용을 설명한 작가, 흔히 말하는 화자라고 하죠. 말한 사람을 유추해서 확보하라는 뜻입니다. 글쓴이를 찾으라는 뜻이죠. 글쓴이를 표시함으로써 이 앞으로 요약하게 될 영상 컨텐츠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거든요. 유명한 사람이 말한 내용은 아무래도 집중도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내용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OpenAI에 Create a Completion을 하고요. 동일합니다. 모델은 45 미니로 하고요. add 메시지를 하고 또 타이프가 기니까 복사를 해올게요. 여기서 텍스트와 타이틀들 8번의 텍스트와 에피파이에 있는 타이틀은 아직 구조인식이 되기 전, 즉 시의 시나리오가 실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요 세 가지의 글들을 보고 이 글을 생성하게 한 주인공을 찾거나 또는 작가 또는 강사 또는 주인공에 해당되는 화자를 찾아달라는 내용이 되고요. 이 또한 사조 없이 답만 알려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2048이면 주문하고요. 이 모듈의 이름은 화자 도출이라고 할게요. 11번째 모듈도 오픈AI를 사용해서 영상에 들어가는 스크립트를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스크립트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도 계속 얘기했듯이 유사한 형태를 갖게 되는데 이 오픈AI 챗GPT에게 페르소나를 부여하는 거죠. 역할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요약해 달라고 지시를 하고요. 대략의 글자의 수 등으로 시간을 어렴풋이 지정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줍니다. 이 또한 그레이더 컴플리션을 하고요. GPT-4.1 미니로 할게요. 에러 메시지는 아마 3개였을 거예요. 내용은 복제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타자 칠 양이 많아요. 처음에 시스템에다가 GPT에게 역할 분열을 합니다. 두 번째는 유저에다가 요약할 내용을 주죠. 여기 하얗게 나오는 이유는 아실 거예요. 아직 구조인식 전이고 시나리오가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은 타이머와 관련이 된 시간의 개수를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글자 수를 지정을 했죠. 그런 다음 저장을 하겠습니다. 모듈의 이름은 영상 스크립트 생성을 할게요. 12번째 모듈은 오픈AI를 사용해서 영상의 제목을 만드는 역할을 시킵니다. 모델은 똑같게 할게요. 4.1 시스템 미니로 선택을 하고요. 메시지는 동일하게 복제를 해올게요. 시스템에다가 제목을 짓는 역할을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유저에다가 제목을 지을 이야기를 앞단에서 말한 스크립트를 대상으로 하면 되겠죠. 스크립트에는 스크립트를 읽어보고 그것의 제목을 지어달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목은 이야기 내용을 포함하되 시청자가 호기심을 느끼고 클릭을 할 수 있게 후킹성 강한 내용으로 궁금증을 자아내게끔 만들어 달라고 위에서 지시를 했어요. 저장을 하고요. 모듈의 이름은 영상 제목 생성이죠. 13번째 모듈은 오픈AI를 사용해서 이 요약된 스크립트를 엔드문하는 내용입니다. 너무 길면 시나리오의 최대 넘어서는 안 되는 프로 구독자에게 넘어서는 안 되는 40분 미만으로 보통 종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6개 단락으로 적절하게 분할을 해달라고 지시를 할 예정입니다. 동일하게 또 오픈AI를 사용해서요. Create a Completion 엘리먼트를 선택하고요. 다오미니를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타자가 미니까 복제를 해볼게요. 메시지 선택하고 또 앞단에 영상 스크립트의 내용을 글자의 누락 없이 6개의 패러그래프로 적절하게 임의로 나눠서 제이슨 형태의 배열이 되게끔 이와 같은 포맷이 되게 분리해 다오. 그리고 답변에선 사조금 빼고 만들어 다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만든 이유는 저희가 3번에 걸쳐서 제이슨화 했었죠. 어떤 스크립트의 요약본이라든가 줄거리를 제이슨화하고 그 제이슨화된 것을 제이슨에다가 실제로 배열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듈의 이름은 엔등분을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하싱을 제이슨의 구조체에 정확하게 매핑을 해줘야 되겠죠? parse JSON이라고 찾아보겠습니다. parse JSON이 있고요. 이 모듈 또한 저희가 여러 번 했었죠? 뭐라도 상관없습니다. 동일하게 선택을 하고요. 지난번에 리절트를 선택하면 되겠죠? 여기 나온 경고 숫자는 뒷단이 없어서 나온 거니까
윗단의 모듈이 추가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저장을 하고요. 이번에는 제이슨을 애그리게이터에 넣어서 배열화하는 작업을 해야죠. 텍스트 어그리게이터, LA 어그리게이터를 사용하고 제이슨에서 만들어진 스트링을 잡아주고요. 소스 모듈은 당연히 앞단의 제이슨이 되겠죠. 저장을 합니다. 16번째 모듈 에어테이블을 통해서 만들어진 영상의 각종 정보들을 에어테이블의 레코드에 보관을 시키고 향후에 계속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에어테이블을 만들고요. 여기에 엘리먼트가 Create a Record가 안 보이니 에어테이블을 선택하고 Create a Record 엘리먼트를 선택해 줍니다. 커넥션은 동일하게 하고요. 처음 커넥션을 만드시는 분들은 옵션 상품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꼭 참조하셔야 되고요. 베이스는 대포용으로서 공지바포 쇼츠 제작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테이블은 영상 정보고요. 매체 이름은 유튜브고 원본 내용은 9번이네요. 원본의 내용은 타이틀은 12번 스크립트 화자의 이름은 화자 만든 곳이 있었죠. 화자 도출 비주얼트 그래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원본의 제목은 저희가 앞단에서 확인한 바 있었죠. 화자 도출할 때 타이틀을 가지고 오면 되겠네요. 예, 완성됐고요. 저장을 하겠습니다. 15번 모듈과 16번 사이 모듈에서 어그리게이터를 했을 때 문자열이 없으면 오류니까 멈춰야 되겠죠. 랭스의 나타내 어레이의 스트링값 요것의 첫 번째 것이 0이 아니어야 그 다음으로 갈 겁니다. 당연히 뉴메릭이사 not equal to 0여야만 오류 없이 데이터가 들어왔다는 의미니까요. 이후에 만들 모듈 17, 18, 19번은 랜덤으로 만들어진 아바타 정보들 10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무작위로 가져오는 겁니다. 계속 한 가지의 아바타, 터킹 아바타 사진을 보면 구독자가 식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헤이젠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아바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10개를 셔플하고 그 중에서 하나를 랜덤으로 선택해서 가져오는 그 모듈이 되겠습니다. 이 모듈은 앞단에서 자주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세 가지를 차례대로 모듈을 카피해서 가져오고 다시 부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바타 사진 정보를 먼저 가져올게요. 우측 클릭하고 카피 모듈 리스트합니다. 카피 모듈 하고요. 페이스트 합니다. 그리고 아바타 랜덤 배열을 또 카피를 하고요. 카피 모듈 다음에 페이스트를 할게요. 설명을 드리면요. 커넥션의 아바타 제가 헤이젠에 제 유료 결제가 되어 있는 구독 정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 에어테이블 커넥션과 헤이젠 커넥션을 사용할 예정에 있어요. 이 시나리오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자신의 커넥션을 꼭 만드시고 구독할 건 구독하셔가지고 본인의 그 연결된 아바타의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옵션 상품에서 당연히 자세히 다 설명해 두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아바타 정보를 가지고 오죠. 가지고 와서 with height id 정보를 갖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리미트는 10개면 되는데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00개의 디폴트로 그대로 뒀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레이 어그리게이터에서 with height id만 가져오고요. 또 앞단에 소스 모듈은 당연히 아바타 사진 정보가 되겠죠. 저장을 하고요. 랜덤 배열은 슬라이스와 셔플 함수를 사용하는 것을 자주 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BGM 역시 마찬가지고요.
오류가 생겼을 때 배경의 화면을 무작위로 섞어서 가져오는 것도 동일한 포맷을 사용합니다. 즉, 이와 같이 에어테이블의 자료를 대상으로 어그리게이터에 어레이화하고 그 어레이를 셔플하고 슬라이스해서 원하는 것만큼 가지고 온다라는 세트가 되겠습니다. 이걸 선택하셔서 어라인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20번째 모듈은 set variable, multiple set variable을 활용해서 영상 제작에 필요한 영상들의 포지션이나 전체 캔버스의 사이즈 등 필요한 변수들을 지정하고 그에 맞는 상수나 변수 값들을 설정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들이 적지 않게 많으니까 제가 복사를 해서 모듈을 카피하고요. 붙여넣은 다음에 이 내용들을 확인을 할 텐데 이 내용들은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옵션 상품에서 좌표가 있거든요. 이 좌표 값을 한번 열어서 출력을 해놓고 보시면 한결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좌표에 보시면은 캔버스 위스, 캔버스 하이트, 비디오 위스, 비디오 하이트 등들의 값이 쓰여져 있고요. 이때 이 비디오 위스와 비디오 하이트는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사각형의 위치를 표시하는데 쇼츠 같은 경우는 영상이 전체를 덮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값과 이 값이 여기에 이 스타트 X 옵셋, 스타트 Y 옵셋의 이 포인트가 이 전체를 덮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어떤 변수적인 내용들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아바타 사진을 줄여서 배치한다든가 위치 같은 내용들은 전부 상대적이고 한 것이니까 제가 비례식으로 이와 같이 설정이 되어 있음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PIC 위스는 좌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PIC 위스는 아바타의 위스가 되겠죠? 아바타의 위스는 랜덤하게 가져온 아바타들의 값입니다. 그리고 PIC 하이트 역시 비례식으로 가지고 왔고요. PIC 위스와 PIC 하이트를 사진 정보를 통해서 획득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캔바 위스, 캔바 하이트는 쇼츠의 가로 세로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비디오 위스와 비디오 하이트 역시 일반적인 향후에 나올 영상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위치의 영상을 요만하게 전체 캔버스가 이만하다 그랬을 때 요만큼의 위치에다가 놓겠다고 하면은 사이즈가 당연히 캔바 위스, 캔바 하이트와 포지션들이 다르겠지만 이 경우에는 지금 축소한 경우죠. 그래서 이 같은 비례식이 절대값이 차이가 나고요. 만일에 동일한 크기에 엎어버린다 그러면 그 내용이 여기와 같이 동일하게 주어지면 되겠죠. 스타트 Y 옵셋은 여기 보면 영상이 시작하는 위치예요. 이 영상이 시작하는 위치도 보면 330이라는 절대치를 상수값으로 부여를 했어요. 이 내용인데 스타트 Y 옵셋도 결정을 했고요. 저장을 해냈습니다. 21번째 모듈 이 역시 동일한 set multiple variable을 통해서 이 좌표와 관련된 변수를 지정을 할 거예요. 이 또한 복사할 내용이 많으니까 가지고 올게요. 보시면 desirable height, 그 다음에 set width, set height, start x offset과 같이 이쪽에서 상수로 정했거나 비율값으로 정한 이 값이 정해져야만 정해질 수 있는 그런 변수들에 대해서 다시 설정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역시 이 값을 보면서 참조를 하시면 이해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 저장을 하고요. 22번째 모듈 역시 동일하게 set multiple variable의 툴을 사용해서 desirable width의 이 변수 값을 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또한 저희가 가지고 와볼게요. 카피 모듈 하고요. 붙여넣습니다. 보시면은 desirable width는 desirable height 값이 나와야 되고요. PIC height, PIC width가 이미 값들이 있어야만 이 변수 값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단을 보면은 지금 방금 필요했던 내용들이 설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 차례차례 하나씩 이 변수 값들의 값들이 설정이 되어야만 최종적으로 desirable width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지금 이 desirable width를
모듈 하나를 안 쓴다고 이쪽 사진 사이즈 조정 모듈에 디자이어블 위스를 쓰면 요 값들이 이미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값이 설정이 되지 않아요. 등급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설정된 내용들을 다 설정하고 마지막에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 역시 여기를 보시면은 디자이어블 위스를 비율 계산식이 밑에 있어요. PIC 위스와 PIC의 하이트, 즉 이 원본 사진의 가로 세로 비율은 요 디자이어블 위스의 가로 세로 비율과 같다. 즉 이런 거는 저희가 옛날에 어린 시절 배웠죠. 네모 외자라 그러죠. 이 내부에 있는 것들의 곱분 외부에 있는 곱과 같다라는 비례식을 사용해서 공식을 구해서 쓰시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모듈 23번 헤이젠으로 아바타를 크리에이트하는 단계입니다. 참고로 모듈 23번 그리고 저희 화면을 보시면 이미 만들어 둔 걸 먼저 볼게요. 모듈 23, 24, 25, 26, 27, 28번 여기까지는 저희가 앞단에서 했었던 에피파이에서 본 것과 같이 3, 4, 5, 6, 7, 8번까지 이 부분과 포맷이 동일해요. 즉 에피파이로 검출을 명령하고 그 검출이 즉각적으로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에피파이와 툴스로 계속 검출을 하면서 값이 나오나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를 체크하면서 루프를 일정 시간 돌리는 거죠. 그러다가 검출이 필요한 값이 나왔을 때는 루프를 탈출하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 보시면 이 아바타, 토킹 아바타도 만드는 것을 지시하는 순간 여기 create on 아바타 비디오라고 있죠. 만들어라고 지시하면 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만들어졌을 때까지 기다리는 이와 같은 루프문이 필요한 겁니다. 앞에 에피파이 문 필요한 데이터를 긁어오는 것과 동일한 포맷을 쓰는 이유가 바로 즉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루틴을 그대로 만들 텐데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모듈은 동일하고 두 번째 저희가 플라스틱 S 시나리오를 개발할 때도 모듈이 동일해요. 이것도 역시 복사를 해서 가져오는 걸로 할게요. 카피 모듈을 하고요. 여기 보면 유료 구독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계정을 썼죠.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자신만의 커넥션, 즉 옵션 상품의 그 방법을 설명해 뒀으니 꼭 참조하시고요. 여기서 아이디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것은 구조인식이 되기 전이니까 그래요. 나머지는 동일하죠. 그 다음에 보이스 아이디도 써니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스크립트를 읽는 내용은 당연히 11번이죠. 11번이 뭔가 한번 볼까요? 영상 스크립트를 생성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영상 스크립트를 생성한 것을 아바타가 읽게끔 만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타이틀은 이와 같이 랜덤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위스와 하이트는 저희가 앞단에서 사이즈 조정해서 보셨죠?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에서 set with set height를 정했어요. 지금 헤이젠 같은 경우에는 짝수만 필요로 하고 홀수는 안 되기 때문에 사이즈 조정의 이 폼을 보시면요. set height와 set width는 전부 이 홀수인 경우에 2를 더함으로써 짝수화시키는 작업을 해둔 거예요. 이와 같이 다 설정을 하면 완수가 됩니다. 세이브 하고요. 그 다음 모듈 복사해 볼게요. 또 역시 카피 모듈 하고요. 리피터는 붙이면 되겠죠, 당연히. 5번 리피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헤이젠, 이건 검출용일 거예요. get a video죠. 비디오를 계속 검출해 보는 거예요. 터킹 아바타에 스크립트 있는 아바타가 다 만들어졌는지 검출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 바로 앞에 요 비디오, create an 아바타 비디오에서 비디오 아이디를 검출해서 확인을 하는 절차를 갖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슬립은 툴수겠죠. 비디오가 안 만들어졌으면 여기 있는 슬립만큼 시간을 끌어야 되니까요. 240이면은 6을 하면 4분이죠. 4분을 5번 돌리는 것과 20분의 기간을 준 거죠. 보통 터킹 아바타 1시간짜리가 요약돼서 1분 미만이면 5분, 10분 안에 이 아바타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 필터를 보시면요. 스테이터스, 25분의 스테이터스라는 거는 지금 검출한 거의 결과값. 그러니까 완료가 되면 아바타가 다 만들어지면 이 스테이터스 값이 completed라는 문자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complete가 아닌 경우에 이 슬립이 시간을 더 끌어라 라는 얘기가 되니까요. 그리고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저번에도 강조해서 설명해 드렸던 건데요. 25번 여기에 보면 데이터 값이 있고 데이터 앞 밑에 듀레이션이라든가 스테이터스가 있어요. 이 데이터 밑에 있는 이 값에는 실제로 시나리오가 시작될 때
한번 거쳐가면 이 안에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고 시나리오가 시작되어서 구조인식이 된 경우에는 데이터에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실행이 되면 밖에 데이터와 동급으로 이쪽 바깥의 스테이터스 또는 듀레이션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값들이 진짜이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설정을 합니다. 당연히 데이터.점 스테이터스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오류가 발생하니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그 안에 completed라는 값이 나올 때까지 이거를 슬립을 반복한다. 이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루프를 마무리해 줘야죠. 루프를 마무리하고요. 이건 당연히 앞에 리피터까지가 소스의 모듈, 루프의 시작과 끝이 되고요. 펌프로 완료를 시킵니다. 그리고 다 됐다고 쳤을 때는 다시 getter 비디오로 파이널로 검출을 해야 되겠죠. 카피 모듈을 하고요. 페이스트를 합니다. 내용은 동일할 거예요. 23번 저 맨 앞에 헤이젠에 다 나왔는지를 체크를 하고요. 그러면 완성이 됩니다. 모듈 29번 이터레이터를 설정해서 15번 모듈에서 짓게 된 그 스크립트 조각들을 배열을 이제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놓기 위한 처리 작업을 합니다. 이터레이터를 선택하고요. 어레이는 15번에 있는 어레이를 선택합니다. 어레이 어그리게이트에서 만든 이거죠. 세이브 하고요. 여기 나온 1번은 뒷단이 완성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모듈 30번 오픈AI를 통해서 클릭용 프롬프트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제목은 클릭용 프롬프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미지를 베이스로 영상을 클링이 만들 때는 이 프롬프트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클링에서 어떤 오류나 시간 지연 등 어떤 특수한 날에 문제가 발생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후니유안이나 그 이외에 영상 제작, 이미지를 베이스로 하는 영상 제작 AI 툴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는 클링과 달리 프롬프트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모듈의 자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두는 거니까요. 참조하시고요. 오픈AI를 진행하겠습니다. 모듈로 엘리먼트로 create 엘리먼트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GPT-4o 미니를 선택할게요. 그리고 에더 메시지를 하고 명령을 줘야 되는데 요거는 복제를 해보겠습니다. 시스템에 앞에 이터레이트에서 하나씩 받아오는 이 스트링의 내용을 잘 표현하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끔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영어로 합니다. 크링은 아직 영어로만 그 이미지를 해석할 수 있고 많은 AI 영상이나 이미지 제작 프로그램들이 프롬프트로 영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너희 답변은 사정없이 답만 해줘 라는 식으로 만들고 저장을 합니다. 이곳의 제목은 클릭용 프롬프트라고 할게요. 이번에는 29번, 30번 모듈 사이 필터가 필요하겠죠? 이터레이트에서 받아오는 각각 어레이의 스트링의 값이 0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잘못 들어갔다는 의미가 되니까요. 그것은 그 다음 단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랭스를 선택하고요. 그 안에 앞단의 스트링 값을 넣고 이것이 뉴메릭 값으로 0이 아닐 때, 즉 데이터 값이 있을 때 그 다음으로 진행하라 라고 저장을 합니다. 다음은 영상을 제작하기 전에 그의 베이스가 될 이미지를 챗 GPT의 Generate on Image 모듈을 엘리먼트를 통해 가지고 이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AI를 선택하고요. 그 안에 엘리먼트를 찾아볼게요. Generate on Image를 찾아야죠. Generate on Image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델은 DALL-E 3 최신으로 하고요. 프롬프트는 앞에 클릭용 프롬프트로 사용해도 되니까요. 이와 같이 선택하고 저장을 해줍니다. 저장하기 전에 어드밴스 세팅을 봐야죠. 여기에서는 저희가 쇼츠를 만들지만 이 공지밥보의 경우에는 사각형의 영상을 만들고요. 그리고 뒷 배경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부가 영상을 밑단에 깔아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는 정사각형을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스타일과 URL 형태로 받는 거 이와 같이 다 설정을 하고요. 저장을 합니다. 제목은 이미지 생성을 할게요.
32번째 모듈은 이미지를 베이스로 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모듈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API에서 제공하는 클링 엘리먼트를 사용하면 되고요. 파이 API에서 여기는 혼이 유한 밑에 클링이 있죠. 클링 중에 비디오 베이스드 온 이미지, 저희는 이미지를 베이스로 할 거니까요. 얘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버전은 1.6.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하시고 설명을 다 해놨어요. 거기에서 그 커넥션을 사용하시면 돼요. 옵션 상품에 다 자세하게 있습니다. 이미지 URL은 데이터에서 앞단에 이미지 생성 챗GPT를 통해서 만들었죠. 그것을 넣어주고요. 프롬프트는 클링에서 프롬프트가 아까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나머지는 똑같이 하고 레이쇼는 1:1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디폴트로 하고요. 사용하는 만큼 금액을 차감합니다. 이걸 적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루프를 닫아줘야 됩니다. 33번째 모듈 애그리게이터입니다. 애그리게이터를 써서 루프를 닫아줘야죠. 소스 모듈은 제일 앞에 이터레이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 API 클링에서 오는 데이터 값을 취하면 이후에 저희가 이것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선택하고 일은 뒤에 모듈이 계속 나오면 사라지니까 의미가 없고요. 이렇게 저장을 해줍니다. 모듈 34번 정사각형 더미 영상을 가져온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원래 영상을 아까 저희가 정사각형을 했었죠. 그러면 그 백그라운드에서 보일 수 있는 배경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정사각형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으면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정사각형 이미지가 또 필요하거든요. 이미지와 영상이 필요하니 이것을 오류를 대비해서 미리 만들어 놓고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오류가 나오면 이 정사각형 이미지로 대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사각형 더미 이미지를 만드는 34번 모듈, 그 다음에 35번, 36번 모듈은 저희가 BGM을 만들거나 아바타를 만들었을 때 여러 개의 이미지들 중에서 영상들 중에서 랜덤하게 하나를 선택하는 모듈과 동일해요. 총 3개의 모듈이 세트로 움직이는데요. 일단 저희 저 앞에 가서 만든 걸 볼까요? 여기 보시면 아바타 사진 정보가 있고 어그리게이터가 있고 아바타 랜덤 배열 있죠. 요 17, 18, 19번이 한 개 세트예요. 에어테이블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 개를 취하고 그것을 배열화한 다음 무작위로 섞어서 하나를 선택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사각형 더미 영상을 에어테이블에서부터 취하고 애그리게이터를 사용해서 배열화하고 그 다음에 툴을 써서 셔플 함수와 슬라이스를 써서 그 중에 랜덤하게 하나를 선택하는 3개의 세트에 해당이 됩니다. 34, 35, 36번 모듈을 계속해서 복사해 와서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정사각형 더미 영상 이거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우측 클릭, p 모듈, 어레이 어그리게이터를 또 붙여줍니다. 그리고 정사각 더미 영상 랜덤 배열 위에서 우측 클릭, 카피 모듈을 하고요. 붙여주고 이 3개가 세트가 돼요. 내용을 볼게요. 정사각 더미 영상은 에어테이블에서 제가 가지고 옵니다. 임시 영상. 이건 제 건데요. 빈 영상들을 확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어레이 어그리게이터로 배경 영상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set variable 모듈을 통해서 이와 같이 어레이 앞에 있는 무작위로 셔플하고 그 다음에 슬라이스하여 그 중에 7개를 가져와 둔다는 뜻이에요. 7개를 가져와서 향후에 오류가 생기면 그 순서에 맞는 번호를 취해서 그 영상을 대체할 수 있다. 이거의 의미가 됩니다. 37번 에어테이블을 설정하는 이 내용은요. 이번에는 직사각형 배경 영상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것도 37, 38, 39번 3개의 모듈이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즉 아까는 정사각형 더미 영상을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직사각형 더미 영상을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을 가져와서 배경 화면에 랜덤하게 보여주는 그런 형태를 합니다. 지금 이 공지바보에서 어떤 유명한 컨텐츠를 요약하고 하는 것은 가운데 정사각형이 가득할 수 있는 원래 AI가 만든 영상을 배치를 해놓고 쇼츠는 직사각형이잖아요. 그럼 아래 위가 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지할 목적으로 그 뒤에 배경으로 쓸 더미 영상을 준비해 두는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저희가 세트와 같은 동일한 형태를 갖고 있으니까 기계적으로 복사를 해와서 붙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직사각형 배경 영상 가져오기를 붙이고요.
여기서도 어그리게이터 페이스트하고요. 여기 우측 클릭을 해서 커피 모듈을 해서 페이스트를 합니다. 한번 내용을 각각 볼게요. 직사각 배경 영상 가져오는 것은 제가 준비한 것에서 그 영상들을 가지고 왔었는데, 옵션 상품에서도 소개를 해드리는 것과 같이 이 내용들도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어디에서 무료 이미지나 영상을 가져오면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꼭 참조하시고요. 어그리게이터는 당연히 이 앞에 배경 영상을 가져오게 되는 구조겠죠. 그 다음에 그것을 랜덤하게 배열해서 가지고 오는 함수도 마련을 했습니다. 포맷이 똑같아요. 정리를 하고 저장을 합니다. 모듈 40번도 BGM이에요. 저희가 시나리오 1번, 시나리오 2번, 그리고 지금 시나리오 3번에 이르기까지 BGM을 가져오는 모듈은 동일하고, 지금 앞에서 설명했던 이 직사각형 배경 가져오기라든가 또 그 앞에 또 정사각형 더미 영상 가져오는 거, 이 모든 이 세 개의 모듈의 세트와 동일한 형태입니다. BGM도 마찬가지니까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BGM을 가지고 올게요. 모듈을 카피 모듈 하고요. 어그리게이터로 배열화 하고요. 그리고 BGM을 선택을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그리게이터에서 배경음악을 가져오고요. BGM 랜덤 배열에서 보시면 동일하죠. 앞에 세 개의 모듈이 한 세트가 된 것과 동일해요. 저장을 하고요. 멀티플 베리어블의 툴을 사용해서 제이슨 모듈들의 요소를 설정합니다. 이 역시 첫 번째,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도 동일한 형태로 설명을 쭉 드렸기 때문에 화면에서는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오고 그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카피 모듈을 하고요. 붙여넣기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모듈들의 번호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테스트하실 때 모듈의 번호와 그 다음에 저희가 제공하는 모듈들의 번호가 다를 경우에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 가능하면 동일하게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동일하게 맞추지 못해서 혼선이 올 경우에는 이 화면 사각형에 있는 내용들을 전체 선택해서 노트패드 같은 데 복제를 하고요.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복제를 하시고 노트패드를 열어서 이와 같이 하면 이 앞에 33이라든가 36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모듈의 번호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만들고 계신 형태의 모듈의 번호로 대치해서 다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 베리어블을 넣을 수 있는 곳에다 집어넣으면 모듈들이 변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하시는 걸 참조하시고요. 여기는 각각의 제이슨 모듈 엘리먼트죠. 엘리먼트들에 해당하는 MV1의 링크, MV2, MV3, MV4, MV6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이 랜덤 비디오는 뭔가 오류가 있을 때 저희가 대체할 수 있는 영상을 미리 만들어 둔 거죠. 36번 같은 경우에는 앞단에 보시면 정사각형 더미 영상 랜덤 배열이죠. 즉 저희가 만든 클링 AI나 흔히 유한 AI를 통해서 만든 영상에 오류가 있을 때, 즉 랭스가 0이죠. 0인 경우에는 그 미리 준비해 놓은 정사각형 배경 영상으로 대치를 한다라는 형태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마지막에 있는 베리어블 네임은 영상의 랭스죠. 각 영상의 랭스가 전체 듀레이션, 여기에서 하얀색으로 나온 이유는 구조인식 이전이기 때문이라는 거 이젠 이해를 하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data.duration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를 클릭해서 한번 보시면 페이지엔에서 데이터라고 나와 있죠. 이 데이터 밑에 있는 이 변수들은 실제로 시나리오가 시작될 때는 값들이 들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구조인식 전에 이와 같은 변수 값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니까 편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data.duration이라고 하면 오류가 생기고 duration이라고 표시하면 실제로 실행될 때 제대로 된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구조체의 어레이의 크기를 나누면 각각의 씬, 여기선 대략 6개에서 5개의 씬이 될 텐데 그것의 평균적인 영상의 길이가 됩니다. 저장을 할게요. 모듈 44번도 거의 동일한 형태의 모듈이 될 건데요. 툴스에 있는 set multiple variable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는
엘리먼트들이 좀 더 구체화되는 형태가 되겠죠. 6개의 변수를 표현하는 제이슨의 각각의 블럭들을 조립하는 형태에 해당이 됩니다. 6개의 씬과 그리고 다양한 컴포넌트들, 그리고 배경 영상의 클립이라든가 아바타 영상, 그리고 BGM 등등이 정의되게 됩니다. 이 또한 제가 이전에 미리 준비해 놓은 곳에서 복사를 해서 붙여놓는 걸로 할게요. 우측 클릭에 카피 모듈을 하고요. 붙여넣어서 확인을 해볼까요? 씬 1, 2, 3, 총 6개의 씬들이 나와 있고 각각 동일한 형태의 모듈이에요. 이 안에는 앞단에서 만든 각각의 요소들, 즉 MV1은 이 URL이죠. 소스의 URL을 표시했고 사이즈라든가 그 다음에 영상이 시작하는 XY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표시를 해놨어요. 루프 요 두 가지 모듈은 제이슨2 비디오에서 루프가 -1, 듀레이션이 -2일 경우에 작은 길이의 단편적인 영상 클립이 무한 루프 된다는 뜻이에요. Z 인덱스에 의해서 덮어쓰지 않는 한은 무한 루프 되기 때문에 영상이 이상하게 끊어지거나 이런 일이 없어서 훨씬 보기에 좋습니다. 이와 같은 동일한 형태의 6가지 씬이 준비가 되고요. 그 다음엔 자막에 해당하는 서브도 나오죠. 이 또한 두 번째 시나리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포맷이 변동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컴포넌트 1, 이거는 제이슨2 비디오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 한글을 사용해서 그 영상에 올려놓을 수 있는 모듈에 해당이 돼요. 꼭 이것을 자주 이용하셔서 편리하게 막대 형태의 배너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컴포넌트 2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아바타와 관련된 영상의 블럭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바탕색이 없는 하얀색 박스, 비디오 URL 역시 이쪽에 보시면 Hey URL에서 데이터 밑에 비디오 URL이 있을 거예요. 있죠? 비디오 URL이 데이터.비디오 URL이면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오기, 즉 구조인식 전에는 이와 같은 형태로 향후 시나리오가 진행될 때 나올 것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로 진행이 되면 이와 같이 데이터.이 아닌 비디오.url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 꼭 참조해 주세요. 영상의 위스 하이트 그리고 다양한 아바타의 위스 하이트죠. 디자이러블 위스와 디자이러블 하이트는 이전에 그 영상의 포지션, 사이즈를 설정하는 변수에서 이미 다 확인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BGM도 마찬가지입니다. BGM은 저희가 셔플을 해서 그 많은 준비된 BGM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형태를 여기 이와 같이 보여주고 있고요. 컴포넌트 3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디오 베이스는 이 영상의 제일 밑단에 깔려서 기본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형태의 베이스 영상을 의미합니다. 이 또한 저희가 직사각형에서 랜덤으로 하나 만들었죠. 그 중에 하나를 사용하게 되는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장하고요. 모듈 45번은 스위치 문장을 사용하는 툴을 사용해서 영상의 개수가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 이미 만들어진 제이슨의 블럭들, 모듈들을 모두 연결해서 하나의 완성된 제이슨 문장을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이 또한 동일한 형태의 타입을 많이 쳐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어진 모듈을 가지고 올게요. 카피를 해서요. 복사를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인풋은 영상의 개수를 봅니다. 영상이 만들어진 개수가 스토리의 길이에 따라 4개나 요 밑 5개, 여기 6개까지 만들어지는 걸로 저희가 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4개일 때는 여기 내용을 보시면 scene 1, 2, 3, 4, 즉 4개의 조각 영상과 그 다음에 부수적인 자막, 컴포넌트 1, 2, 3, 그 다음에 아바타, 백그라운드, 그리고 비디오 베이스를 차례대로 나열했죠. 그러면 5개라고 하는 것은 영상이 5개가 들어온다는 얘기니까 scene 1, 2, 3, 4에서 하나 더 추가한 scene 5가 합쳐지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6개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scene 5보다 하나의 씬이 더 추가되겠죠. scene 1, 2, 3, 4, 5, 6 이와 같은 6개의 클립이 모여서 이후에는 동일한 컴포넌트나 자막 그리고 아바타, BGM 같이 모듈 44번에서 만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하나의 완성된 제이슨문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모듈입니다. 저장을 할게요. 46번째 모듈, 이것은 클린업 제이슨 코드. 이 역시 첫 번째,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아주 자주 말씀드렸죠. 뭔가 제이슨 코드의 불순물들을 삭제하는 느낌이 드는 모듈입니다.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고요. 이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고생드렸었던 경험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보기에는 멀쩡하고 아무런 구문상의 오류가 없는 제이슨 코드임에도 불구하고
make닷컴이라는 편집이 내부적으로 프로그래밍된 곳에서 텍스트를 편집하면 저희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 히든 문자들이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 히든 문자 결국 제이슨 코드를 다른 곳에서 해석할 때 그 히든 문자는 make닷컴만 아는 것이지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인지를 못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나온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롭게 순수한 제이슨 코드의 문장열을 받기 위해서 돌리는 모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타이프 치는 게 많으니까요. 오픈 AI에 모듈을 카피해서 치는 걸로 할게요. 고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건 GPT-4o 미니 시스템을 쓰고요. 사용자에게 아웃풋, 그 앞에 모듈, 45번째 모듈에서 나온 이 아웃풋은 저희가 스위치문에서 조합한 것이죠. 그 제이슨 코드를 수정 없이 다시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돌려 달라. 즉 순수한 코드, 히든 코드들을 삭제하고 이와 같이 앞단에 붙는 내용들도 없앤 다음 제이슨 투 비디오라는 사이트에서 해석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제이슨 코드는 여러 개의 모듈이 모이면 사이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8192 최대로 큰 토큰을 사용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고요. 저장하겠습니다. 47번째 모듈입니다. 제이스2 비디오를 사용해서 새로운 무비를 생성하는 모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모든 제이슨 코드의 블럭들을 다 조합을 해서 결국 그 안에 들어있는 마크, 히든 캐릭터들을 모두 삭제하고 이제는 그 제이슨 코드를 바탕으로 영상을 만드는 프로그램에 집어넣고 돌리는 거죠. 제이슨2 비디오라는 사이트의 기능을 활용하는 겁니다. 다시 볼게요. 제이슨2 비디오가 있죠. 그 제이슨2 비디오의 엘리먼트를 보면 제이슨으로부터 create a movie를 한다는 요거를 선택을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커넥션을 쓰고요. 이 또한 저희가 옵션 상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비 제이슨에는 앞단에 리절트를 가져오면 되겠죠. 클린업 제이슨 코드를 통해 정제된 순수한 문자열, 제이슨 코드 문자열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48번째 모듈은 제이슨 비디오의 엘리먼트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현재 계속 진행 중인지 아니면 영상을 모두 만들었는지 이 앱에서 저희가 홀딩을 하고 웨이팅을 하는 역할을 하는 모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제이슨2 비디오를 타입 칠게요. 여기 보면 엘리먼트가 나오죠. 웨이 포로 모비 투 렌더가 나옵니다. 영상 만드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다 되면 물론 이 시나리오가 끝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프로젝트 아이디는 당연히 앞선에서 만든 프로젝트 아이디를 연결하면 되겠죠. 세이브를 합니다. 49번째 모듈 에어테이블을 통해서 레코드의 어떤 필드 값을 업데이트 해줍니다. 당연히 최종적으로 생성된 쇼츠 영상의 URL을 에어테이블 해당 코드에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겠죠. 가지고 올게요. 에어테이블이 있네요. 업데이터 레코드가 되겠죠. 이 업데이터 레코드에다가 베이스는 인지 바포가 되겠고요. 영상 정보가 되고 레코드 아이디는 저희가 에어테이블 크리에이터 레코드에서 확보된 아이디를 넣으면 되고요. 다음에 생성 영상 여러 개가 있으니까 add 아이템을 했고 파일 URL은 base2 비디오에서 만든 URL to the generated video 링크를 저장시키면 됩니다. 세이브 하고요. 마지막 모듈 50번째 모듈입니다. HTTP를 설정하는 건데요. Maker Request 엘리먼트를 사용해서 현재 시나리오가 완료가 됐고 다음 시나리오죠. 현재 이거는 공지의 1-2 모듈인데 2-2 모듈로 자연스럽게 바톤을 넘기는 기능을 합니다. 이때 참고하실 거는 멈춤이 없어요. 바로 그 다음 시나리오를 자동으로 액티베이트 하기 때문에 원스톱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했던 에어테이블에 작성된 영상을 보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마음에 들었을 때 버튼을 눌러서 그 다음 시나리오를 시작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요 공지받보 세 번째 시나리오는 처음부터 끝까지 멈춤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한번 볼게요. HTTP를 하고요. Make a request를 선택합니다. 요 URL은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받게 되는 그 URL을 생성을 하고 여기에서는 그것을 지금 아직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더미를 하나 써놓을게요.
메소드는 포스트를 합니다. 헤더를 추가하고요. 헤더의 아이템은 컨텐트 타입으로 하고요. 밸류는 애플리케이션 슬래시 제이슨으로 할게요. 바디 타입은 raw로 표시를 합니다. 컨텐트 타입은 제이슨 애플리케이션으로 하고요. 리퀘스트 컨텐트는 제가 동일한 모듈을 타입을 쳐야 되니까 뒤에서 가져오는 걸로 할게요. 제이슨의 형태가 되겠죠? 레코드 아이디는 앞단에 신규로 크리에이트 했던 레코드의 아이디를 쓰고 gen URL의 형태로 지금 만들어진 URL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그 다음번에 토스가 되겠죠? pass response는 no로 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에러 핸들링을 두 개에 달아놓겠습니다. 보통은 이와 같은 형태의 저희가 만들고 있는 공지라는 시나리오는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또는 영상을 생성할 때 가장 오류가 많아요. 시스템의 오류라기보다는 이미지를 만드는 회사, 즉 오픈AI나 클링과 같은 사이트에서 주로 오류가 나는데 사이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이트의 각각의 그 기능들과 또 그 중간에 make닷컴이 있죠.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류가 잦으면 저희가 자동화가 무색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희가 오류가 나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영상들을 미리 준비해 놓음으로써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야 되죠. 그거는 미리 다 뒷단에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오류가 생기면은 시나리오가 멈춰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가 오류 핸들을 집어넣습니다. 이미지 생성에다 넣을게요. add error 하고요. resume을 넣으면 됩니다. 여기서 데이터, add 아이템은 다 열어주세요. 이것들도 다 빈 상태로 나와야 되거든요. 세이브 하고요. API 클릭도 우측 클릭하고 add error 핸들러를 한 다음에 resume을 동일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뭐 별도로 특별하게 펼칠 부분이 로고가 하나 있네요. 그거 이외에는 없으니 세이브를 하고요. 정렬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장을 할게요.